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린 밭은 대형하우스입니다. 자, 이 대형하우스는 자세히 보시면은 5년생과 4년생, 3년생 이렇게 년수가 틀리게 심겨져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자옥을 했던 밭이라서 자옥 밑에서 심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다. 편차가 나게 심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들려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대형 하우스도 그렇고 비가림, 노지, 겨울철에 해야 할 작업들이 있어서 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들렸습니다. 자, 대형 하우스는 열을 조금 더 일찍 가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되고, 노지는 1월 말쯤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겨울철 어느 정도 추위를 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3년생 이상 된 나무들은 2년생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한 4년 5년생 이상 이렇게 된 나무들은 껍질을 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철에 해야 될 게 이 껍질 까기입니다. 자, 껍질을 이렇게 까 주시면 됩니다. 자, 껍질을 까는 이유는 껍질 안에 각종 곰팡이균, 그리고 각종 나방류, 이 벌레, 각종 벌레의 알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깍지벌레, 자, 이런 벌레 알들까지 기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껍질을 까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리 그 발병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서 각종 곰팡이균이 포자가 발생이 돼서 활동을 하기 전, 그리고 각종 벌레들이 알에서 부화를 해서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껍질은 일단은 까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소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소각을 이 겨울철에 소각하는 것도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밭에서 조금 먼 곳에 버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껍질을 까는데, 지금 여 보시면은 하얀색 곰팡이가 보입니다. 자, 하얀색 곰팡이가 보이는데 이게 곰팡이가 아니라 깍지벌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깍지벌레가 어느 시점 되면은 온도와 습도 조건이 맞으면은 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껍질 안에 있는 각종 곰팡이가 이 포자가 터져서 날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곰팡이류도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제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껍질을 그래서 이렇게 까 주셔야 됩니다. 자, 껍질을 다 까고 나면은 껍질을 이렇게 깔수록 계속 지금 깍지벌레 알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밑바닥이 끈적끈적하게, 이 깍지벌레 변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눈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때 되면은 미리 예방하는 것보다 좀 처리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껍질을 까고, 그리고 살충제, 이 나방류, 특히 나방류, 유리나방이나 이런 나방류 살충제와 깍지벌레 약을 섞으셔서 나무가 젖을 정도로 푹 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루 잘 맞게끔 그렇게 푹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방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물오름이 시작돼서 물오름이 끝날 쯤에 그때 또 곰팡이 약과 또 살충제를 섞어서 한 번 더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철에 미리 이렇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재배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제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는 상당히 깍지벌레가 많습니다. 자, 미리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형 하우스는 이제 노지도 좀 오래된 밭, 예전부터 자옥이나 캠벨 농사를 짓다가 샤인으로
바꾼 밭, 그 아니면은 샤인을 심기 시작해서 노지는 약 5년이나 이렇게 됐던 밭. 그런데 대형하우스는 그보다 더 일찍 옵니다. 이 연작 장애가. 자, 토양이 건강해야 되는데 토양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연작 장애로 인해서 농사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사의 첫 번째 조건은 토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양이 건강해야 뿌리 활착이 잘 되며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 이 생육 자체가 상당히 건강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양 조건이 무조건 좋아야, 토양이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다 생각하시고 그의 농사가 그만큼 잘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양 조건이 매우 좋지 않을 때, 불량할 때는 이 나무 생육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비료를 넣던 영양제를 주던 어떻게 가꾸자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양 조건이 상당히 좋으면은 그보다 덜 노력을 해도 그만큼 나무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농사가 훨씬 수월해지고 훨씬 재배 조건이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래된 밭은 이 부직산을 잘 쓰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부직산으로 펄휴머스, 이 휴믹산 계열, 이런 휴믹산 계열들을 저는 필히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을 또 뿌려 주시는데 일반적인 관주용 액상 미생물이 아니라 이 휴면 상태에 있는 입재로 된 미생물을 뿌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도와 온도 조건과 수분이 맞을 때 그 휴면에서 깨어나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고 토양을 개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제대로 된 미생물과, 자, 부식산도 일반적인 부엽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휴믹산을 뿌려 주셔야 토양이 그만큼 건강해지고 많이 개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야 그만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 밀양요소를 아직 안 뿌리신 분들은 밀양요소도 필히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양요소를 뿌려야 그 한 해 잎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건강한 상태도 유지를 하고 당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장애에 그만큼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양요소도 필히 뿌려주시면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열을 받았을 때 지금 이맘때 아직까지 밀양요소와 휴믹산 계열을 안 뿌리셨던 분들은 미리 지금 이맘때 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뿌려주시고 그리고 세력에 따라 이 복합비료나 이런 비료들도 세력에 따라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밭 안에 아주 힘이 좋고 건강한 나무는 복합비료를 안 뿌려도 되지만 약한 나무는 그 골라서 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골라서 그런 나무만 골라서 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토양에는 그렇게 토양 개량제를 그렇게 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맘때 이 토양 살충제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나방이 날라와서 붙어서 알을 놓는 게 아니라 알에서 부화가 돼서 유청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이맘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포도나무에 등록되어 있는 쌀지기를 뿌리시면 됩니다. 자, 포도나무에 등록되어 있는 쌀지기를 뿌리시고, 그리고 이 샤인머스켓은 총채벌레가 좀 많습니다. 자, 총채벌레가 일반적인 다른 포도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총채싹하고 이 쌀지기, 토양 살충제인 쌀지기를 자, 이맘때 뿌려주시면은 그런 알에서 부화가 돼서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유충과 알에서 부화돼서 올라오는 이 총채벌레 미리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맘때
그런 농약들도 필히 뿌려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제 열을 서서히 가두면은, 열을 가두기 시작하면은 빠른 집은 5일에서 일주일 만에 이 물노름이 시작돼서 전지한 부분에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늦어도 10일 안에는 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지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지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한눈을 보고 했는데 여기서만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뒤쪽에 밑에서 이어서도 싹이 나옵니다. 자, 지금 지금 이 폭에서 싹이 적어도 4개에서 5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는 너무 길게 잡아서 전지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년생과 3년생은 또 약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4년 5년생짜리 나무라서 전지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노름이 시작되기 전에 열을 가두고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메리트 청을 발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라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싹이 기존에 트는 이 싹이 조금 더 강하게 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싹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발라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노름이 시작되고 그쳤을 때 이 발화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해조 추출물을 또 연면 살포 하시면은 매우 건강하게 싹이 튼다 보시면 됩니다. 잎이 두꺼워지고 그만큼 건강하게 싹이 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형하우스는 열을 가뒀습니다. 지금 이 밭은 한 이틀 전에 열을 가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물노름이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여기는 아직까지 껍질을 안 벗겼는데 빨리 벗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깍지벌레가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병충해 방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도는 이 집집마다 틀린데 물노름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커튼만 내려오는 집이 있고 커튼 내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보일러를 돌리는 집들도 있습니다. 보일러를 돌릴 때는 시작점에서는 4도에서 5도 사이에 시작을 하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제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